품었어. 품었어. 큰 사람이네. 모든 생물은 혼자 살아가는 생물은 다 없죠.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같이 한 개체가 되시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분이 좋아요. 왜요? 네. 질문이 올라왔어요, 댓글에. 예. 좋은 질문이. 골든버그님이라고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미토콘드리아는 없나요? 이거 궁금하다. 근데 좀 아시네요, 생물을. 제가 봤을 때는 골든버그님은 생물학에 상당한 내공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저 질문상으로는 오늘날에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미토콘드리아는 없나는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미 과거에는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네. 이거잖아요. 어쩌면 답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느낌 왔고요.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생물들, 모든 생물은 세포가 기본 단위잖아요. 크게 세포는 진핵세포, 원핵세포 나눠요. 진핵세포는 진짜 핵,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핵이라는 얘기겠죠. 큰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DNA가 유전물질이 핵막으로 쌓인 핵이 있느냐, DNA가 핵막 없이 핵이 없이 그냥 덩그러니 한 곳에 뭉쳐 있느냐, 그게 이제 진핵과 원핵을 나누는 것 차이예요. 세균은 다 원핵세포고요. 식물, 동물 다 우리 진핵세포입니다. 크기도 일단 커요. 진핵세포가 야구장만 하다면 원핵세포는 투수 마운드만 하다. 그렇다면 어느 세포가 더 먼저 생겼겠느냐? 당연히 간단한 원핵세포가 먼저 생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생물학에서 봤을 때 그럼 원핵세포가 생겼으면 진핵세포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그러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지구상에는 원핵세포, 진핵세포 두 개가 있다. 원핵세포가 먼저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공생 가설 또는 내부 공생 이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먼 옛날에 다 원핵세포밖에 없었어요. 근데 좀 큰 원핵세포가 좀 작은 원핵세포를 잡아먹었어. 근데 얘가 소화가 안 되고 살아남았어. 그 서로 딜을 했어. 그래서 야, 너는 그냥 여기서 살면서 일을 좀 해라, 에너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품었어. 큰 사람이네. 그래서 된 게 미토콘드리아가 돼버렸어. 엽록체에 광합성하는 세균이 하나 들어왔는데 야, 너 들어온 김에 그냥 빛으로 야, 햇빛 받아서 에너지 좀 만들어. 엽록체가 됐어. 이런 게 내부공생 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좀 어처구니 없는 느낌도 나는데 이게 처음 제안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교과서에 올라오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날에는 독립적으로 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냐고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뭔가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알아보면은 미토스를 말하는 실이라는 뜻. 미토스. 실이요? 실. 다음에 콘드리는 작은 알갱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다 이게. 실알갱이? 왜냐 미토콘드리아가 모양이 이렇게 알갱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안에 보면은 주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붙인 거죠. 근데 왠지 미토콘드리아는 이름이 조금 우아해 보이고 좀 그래요. 좀 멋있어요. 멋있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한마디로 쟤는 세포 내 발전소. 우리의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죠. 근데 얘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게 우리 인간의 DNA는 리니어, 선형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서큘라, 원이에요, 원. 근데 세균이 원형이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얘 리보솜은 세균과하고 똑같아. 옛날에 세균 같은 애였나?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얘를 따로 띄어내면 세균처럼 못 사느냐? 혼자 살 수 있나? 원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의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 핵으로 가버렸어. 실제 얘는 몇 개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단백질은 다 누가 공급해 주느냐? 핵에 있는 DNA 유전자에서 만들어져서 세포질에서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야. 원래 따로 있었다가 합쳐졌잖아요. 저였어요. 아니 핵이 미토콘드리아한테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는 거야. 잘하지. 그래서 얘 핵심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가져와봐. 받아. 그래도 안 놔준 거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를 무시 못하는 게 제가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포의 발전소일 뿐더러 사실 인간의 많은 유전병 관련 질병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어. 지방 호족이야. 지방 호족. 딱 둘이 같이 이제 힘을 잘 합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가 지금은 왜 혼자 못 사느냐? 혼자 이제는 살 수 있는 유전자가 다 저로 같이 줬기 때문에 같이 세포 안에서 핵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상하를 나누는 게 어려울 정도로 이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나요? 그럼 저걸 바꾸면 그럼 개체로 살아가는 미토콘드리아는 없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쉽다고 생각하는 건데 항상 무엇인가를 붙이는 순간 그렇지. 개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야 돼.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개체를 영어로는 individual이라고 그러죠. individual, divide, dividual. 나눌 수가 없는. 나눌 수 있는데 인이 붙으니까 나눌 수 없는이잖아요. 실제로 저거는 라틴어 individus, 나눌 수 없는 것에서 유래한 거예요. 개체는 두 개로 나눠버리면은 둘 다 죽든지 어느 한쪽은 이제 생명이 없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삶과 죽음의 단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단위다. 멋있다. 이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체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생명체죠. 우리가 개체잖아요. 개체죠. 그리고 이거를 오르가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요거를 사실 인문학적 관점으로 확장해 보면 우리가 보통 개체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실 개체는 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체가 인문학적으로 봐도 이게 의미가 사실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생물학적으로 봐도 생명체, 지금은 장기 이식도 하잖아요. 기관, 살아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정의로움 이것도 개체로 볼 수가? 그 기관 자체가 옮겨 다닐 수가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뛰어내도 어렵네. 살아있으니까. 기관을 아래는 조직, 조직도 우리가 조직 배양할 수 있으니까, 나눌 수가 있으니까. 생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생물학이 발전을 해서 전통적인 개체 더 나눠도 살잖아요. 그렇죠. 세포 배양도 하잖아요. 그럼 세포도 이제 개체성을 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사실 단세포 생물이 있잖아요. 세포는 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내려가서 미토콘드리아 분리하게 되면 그거는 못 사니까 이제 개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소속된 단과대학이 생명 시스템 대학이잖아요. 왜 생명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과거에는 개체, 오르가니즘, 유기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문제가 좀 난해해졌죠. 네. 생명 시스템, 리빙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오르가니즘도 리빙 시스템이죠. 세포도 리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구하는 대상이 나는 세포라는 생명 시스템을 다룬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개체가 모여서 또 다른 개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부 공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했던 분이 림 마굴리스라는 과학자예요. 이분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공생장석이라는 책에서 저런 말이 있어요. 세균에게는 종이 없다. 세균들이 서로 융합하여 식물과 동물의 조상들을 비롯한 더 큰 세포들을 만들기 전까지 종이란 없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 살다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핵세포가 되는 과정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균들은 뭐를 많이 하느냐? 우리는 못하는 수평 유전자 전달을 한단 말이죠. 세균은 왜 사실 종을 말하기가 어렵냐면 무성생식하는 이유도 있지만 세균은 자기들끼리 유전자를 막 주고받아요. 그런 걸 우리가 수평 유전자 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또 관련된 영상이 우리 응생물학에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전달된 게 유전자가 막 뒤섞여 버리니까 유전자를 기준으로 종을 나누는 거는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림 마굴리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요. 세균들은 자기들끼리 유전자를 막 교환하면서 진화해 가는데 진핵생물은 유전자를 교환할 수가 없다. 대신 뭐를 택했느냐? 서로 연합하는 공생, 개체들끼리 모이는 공생을 통해서 단세포가 다세포로 가고 다세포에서 분화가 되면서 그런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림 마굴리스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생 발생이라는 주장을 해요. 공생에서 새로운 생명이 제네시스 탄생한다. 공생 발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같이 있다 보면 아예 품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저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지으류, 광합성 조류와 곰팡이가 같이 살잖아요. 살고 있죠. 광합성하는 바다민달팽이 해조류를 먹은 다음에 그래서 색소체를 갖다가 엽록체를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점박이 도롱뇽 알이 부화할 때 특정 조류가 알 안에 들어가서 광합성을 해줘야 알이 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많죠. 네. 정말 많네. 많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랜 진화의 기간에서 저런 관계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의 그냥 돌연변이, 유전 변이에 의해서 되는 거 외에다가 이게 추가가 되면은 훨씬 더 진화를 더 지지하고 더 탄탄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네요. 경쟁뿐 아니고 공생이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개체 얘기를 쭉 했잖아요. 예. 개체를 한번 정의해 봐야겠어요. 현재 우리가 보는 개체는 과거에는 따로 살았는데 더는 나누지 않게 지금은 붙어있는 공동체가 개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핵세포라는 개체는 과거에 원핵세포 박테리아들이 따로 살다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한 그런 개체가 되는 거죠. 다세포 생명들, 지금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다세포 생명체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자연을 보게 되면은 단세포가 훨씬 많죠. 미생물을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왜 어느 순간에 다세포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다세포가 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덩치가 커지죠. 세포의 기능의 분화가 가능해지죠. 훨씬 더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예, 있죠. 전문화가 되고. 그렇죠. 예. 포식자와의 대결되거나 먹이 섭취되거나 뭐 유리한 점은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 다세포가 되려면 다세포를 이루는 이제 개체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소통이 잘 예. 돼야 되지. 소통이 잘 될 때 그 개체는 건강하지. 그렇죠. 소통이 좀 깨지면 개체가 아프죠. 예. 완전히 소통이 안 되면 개체가 사라지죠. 사라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화의 장구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개체라는 거는 지금 이게 개체라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고 개체와 과정을 겪고 있는 임시 산물이다. 개체와 과정이라는 거는 저 다른 것들, 따로 사는 것들이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건. 그게 쭉 오래가면 개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개체와 과정의 임시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체든 공동체든 이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특정 맥락 속에서 계속 개체가 되고 안 되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생은 개체의 오래된 미래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개체를 만들어준 머나먼 과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앞에서 보였던 지어류도 그렇고 바다민달팽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쩌면 또 새로운 지금 모임을 갖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모임을 통해서 또 먼 시간이 흘러갔을 때 공생은 개체들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죠. 공생의 범위가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게 있는 한편 느슨하게 정확히 말해서 모든 생물은 혼자 살아가는 생물은 다 없죠.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어떤 미래가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 생명체는 그런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하고 뭐 흩어지더라도 또 함께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한 얘기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예. 이게 사실 나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지난 한 10년 동안 어떤 철학자와 함께 융합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제가 울산대학교 철학과에 계시는 김동규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고 덕분에 골든버거님 질문에 이런 답을 할 수 있게 됐다를 밝힙니다.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예. 저기 정말 골든버거님 이 질문 좋은 질문 때문에 덕분에 아주 우리가 재밌게 얘기했고요.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 환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시청자들과 같이 공생하면서 함께하면서 개체를 공동체를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개체가 되시죠. 지금까지 음생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